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유해평가연구소장 이만기입니다. 오늘은 동대문구청 실수령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유해닷컴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나가는 것은 제 강사 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서를 써서 접수할 때는 유해 어플라이로 접수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유해 어플라이의 화면이 되겠습니다. 같이 보시고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내용을 컨텐츠를 소개해 드리면 이것이 주로 이제 나올 내용들입니다. 채점 결과 분석, 정시용 관련 수험생의 심리, 학교안 일정 등이 나오는데요. 사실 중요한 것은 맨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성적 발표 이슈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입시 기관들의 예상 등급이 빗나가서 그것 때문에 멘탈 관리가 안 됐다는 수험생도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수능 최저 충족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 준거에 대한 그 최저 탈락자들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번에 수시 모집 충원 기간이 연말연시에 껴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충원이 이루어질지는 가봐야 알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어려운 국어 영역에 미칠 영향 자체가 굉장히 크게 나와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요. 수능 채점 분석은 우리 백성환 팀장이, 백성환 센터장이 했기 때문에 저는 개괄적인 마음 보여드리면, 지금 국어가요, 아주 이쁘게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국어시험이 변별력이 있었다는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국어시험 성적이 좋은 친구들이 한결 이번에 유리하게 생겼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우리가 보는 수학 가형인데, 수학 가형은 들쭉날쭉입니다. 이것은 사실 잘 보내와 못 보내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또 수학 나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래프가 뒤쪽으로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수포자가 많았다. 그래서 하지만 또 보면 특히 이제 중상위권에서는 수학 나 잘 본 친구들이 꽤 있었다. 그러니까 역시 앞뒤가 이렇게 크게 벌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영어인 경우도 1등급은 늘었습니다만 2, 3등급에서는 지난해보다 많이 줄었다는 것 여러분이 볼 수 있겠죠. 이것이 이제 수능 취지에 영향을 끼쳤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국수탐 총점을 가지고 그래프를 만들어 본 건데, 약간 그 상위권, 중상위권 쪽에 몰려있는 모습을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볼 수 있고요. 100분위는 뭐 전부 다 이렇게 널리 퍼져서 뭉개져서 나오는 거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상위권만 보면은요, 최상위권인 경우는 수학 같은 경우 인문계니까 수학 나 때문에 최고점자들이 좀 지난해보다 적다는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연계를 보면은요, 자연계인 경우를 보면 자연계가 좀 의미가 있는데, 이건 이제 인문계 지금 우리가 보고 계시고요. 자연계, 국수탐, 자연계를 보면 역시 정균파 이렇게 이쁜 그래프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변별이 잘 되어 있고, 100분위는 뭐 그대로 뭉뚱그려서 나오는 거 여러분 보실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거 보시면 올해 이과 최상위권인 경우는 지난해보다 인원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의과대학 같은 경우에 실은 지난해보다 경쟁이 좀 치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고요. 중상위권은 좀 줄었습니다만은 이과 최상위권은 많이 늘어서 올해 의과대학은 굉장히 치열할 수 있겠다. 그래서 100분위 점수 뭉개져 있고요. 표점 중위권은 뭐 늘 많습니다. 중상위권은 그런 내용들 그래프를 통해서 볼 수 있고요. 네, 다음 이제 화면 볼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여러분 볼 수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입시는 비율로 가는 게 아니라 석차로 갑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만등이 들어가던 대학은 올해도 만등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몇 등이냐가 중요한데, 그 등수에 따라서 점수의 등락폭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인문계열인데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동일 인원수에서 동일 점수를 가지고 작년과를 비교하니까 인문계인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많이 떨어졌다. 최상위권이. 그죠? 표점이.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 우리가 볼 내용은 자연계입니다. 자연계는 보면 최상위권에서 작년보다 점수가 올라간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 내용들을 좀 근데 확인해 주면 좋겠는데, 이 내용은 이건 제가 일부만 가져왔기 때문에
전체의 내용은 UA닷컴에 오시면 거기에 분석 자료에 전체의 데이터가 올라가 있고요. 다음 이제 수험생들의 심리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심리를 보시면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내년부터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수능 선택 과목이 도입되거든요. 그랬을 때에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해보니까 상당수의 수험생들이 적정 지원하겠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작년도보다 하향 안정 지원이 늘었습니다. 작년에 한 13%인데 올해 한 17%로 늘었기 때문에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서 하향 안정 지원이 꽤 많아 보인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나치게 하향 지원했다가는 오히려 당하는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오히려 적정 지원이나 상향 지원이 바람직하지 하향 지원은 오히려 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수험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너 뭘 보고 도대체 대학을 지원하니? 그랬더니 지난해까지는 수험생들이 뭘 보고 지원한다고 얘기했냐면 학과의 전망, 그러니까 전공학과의 전망과 취업률을 잘 본다고 얘기했는데 올해인 경우는요, 대학의 평판들을 보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대학의 간판을 보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올해 주요 대학의 하위권 학과들은 몰릴 수 있겠다. 그러니까 간판 따기 좋은 하위권 학과들에 대해서는 몰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올해 보면 하향 지원이 늘 거라는 얘기하고 간판을 본다는 얘기는 주요 명문 대학들의 하위권 학과들이 올해 몰릴 수가 있겠다는 내용을 제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수험생들에게 너 뭘 보고 대학을 지원하니? 라고 물어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컨설팅을 많이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주로 뭘 우리 수험생들이 했냐면 그 온라인 모의 지원 있잖아요. 온라인 모의 지원하고 온라인 합격 진단을 주로 보고 지원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사실 위험할 수 있어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희도 서비스를 합니다만은 이것이 그걸 보고 우리 수험생들이 바꾸기 때문에 좀 위험한 여지가 있다. 어디까지나 참고를 해야지 전적으로 믿으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데 이런 양상도 전체 수험생과 고3들이 조금 달라요. 고3들은 아무래도 보시면 합격진단이 37%인데 재수생들인 경우는 합격진단을 보겠다는 친구들이 한 50%가 넘어가기 때문에 졸업생들이 역시 온라인 모의 지원에 더 집중하고 있다. 이것은 아마 마땅히 상대를 못 찾았거나 아니면은 여러 지난해 해보니까 온라인 모의 지원이 제일 낫더라.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뭐가 있냐면요. 두 번째, 사교육 입시기관들의 종이배치표 점수가 있죠. 이것이 지난해보다 올해 비율이 확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지난해는 종이배치표를 애들이 잘 안 믿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믿겠다는 우리 수험생들이 14%까지 올라온 걸 보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종이배치표의 위력이 지난해에 비해서 올라갔다. 근데 저희도 종이배치표를 만듭니다만은 이것이 저는 어떻게 보면 온라인 모의 지원이나 온라인 합격진단보다 더 정확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요소를 저희가 결합해서 사람이 손으로 만져서 만드는 배치표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고려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단순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것저것 따져가지고 수치를 만들어내고 지난해 거와 밀접하게 매칭을 시켜서 데이터를 구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입시가 끝나고 검증 이런 걸 해보면 종이배치표의 위력이 월등합니다. 근데 우리 수험생들은 역시 IT 세대는 몰라도 종이배치표를 잘 믿지 않는데 믿어보시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적표 발표 후에 행동 지침을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미 여러분 아는 거지만 다시 한번 분석해 볼게요. 일단 전략 노트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내가 수능 100분위가 유리한지 표점이 유리한지 아니면은 국영탐인지 국수탐인지 영탐인지 이런 수능 반영 영역 및 반영 비율 내가 수학을 잘 봤으니까 수학 비중이 높은데 영어 잘 봤으니까 영어 비중이 높은데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어 및 한국사 등급에 따른 유불리를 분석하는데 영어는 지난해에 비해서 등급의 위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대학들이 등급 간 비율을 많이 줄여가지고 격차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보니까 영어의 위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점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일부 대학은 제2외국어와 탐구를 바꿔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2외국어 탐구하고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이것도 자동입니다. 여러분이 바꾸려고 바꾸는 게 아니라 높으면 자동으로 점수를 끌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어떤 게 높은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해 있었던
입시 결과및 경쟁률을 한번 분석해 보는 겁니다. 특히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경쟁률이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를 전략 노트에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전략을 수립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영역별 가중치와 가산점.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영역으로 가는 것이 유리하냐라고 하는 건데, 또 무엇보다도 수능 반영 방법의 변화, 반영 방법이 많이 변한 대학들이 꽤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지난해 입결을 바라보는 그 양상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만약 입시 요강이 변했으면 지난해 입결을 그대로 가져오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참조해서 보라는 건데, 지원 원칙을 한번 세워보시죠. 원칙은 다른 것이 아니라 활용 방법, 선발 방법, 입시 환경 분석을 통해서, 특히 맨 오른쪽에 보시면 전년도 입학 합격선 및 경쟁률 보실 모집군의 변화라든가, 특히 이제 좀 있으면 1월 5일 이후에 각 대학의 2월 인원이 나옵니다. 그 2월 인원을 어떻게 볼 건지를 생각을 좀 해 주셔야죠. 교차 지원도 마찬가지. 이런 내용을 체크해 보시는데, 몇 번 얘기했지만 정시 모집은 안정 지원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더 안정 지원이 클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하향 지원하지 말라, 적정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고, 또 졸업생 비율이 늘었기 때문에 재학생은 조금 떨리는 게 있고요. 또 재밌는 것이 아까 우리가 설문에서 봤습니다만 학과보다는 학교의 브랜드를 보는 친구들이 꽤 늘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맨 위에 있는 과와 맨 아래에 있는 과가 점수가 역전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무조건 밑에 있는 과가 낫다는 생각은 버려라. 오히려 높이 있는 과가 더 낮을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정시 지원 가능 대학은 무엇보다도 환산점으로 나누어 봐야 됩니다. 근데 환산점은 우리가 계산을 해보는 것도 가능하지만 피곤하니까 학교신당 같은 데 오셔서 그냥 입력만 하면 계산이 됩니다. 또 각 대학교 홈페이지에 가면 입력할 수 있도록 배너도 띄워놨기 때문에 거기다 집어넣으면 금방 나오는데요. 특히 중위권은 이 환산 점수를 유분위를 따져가지고 교차 지원 쪽으로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야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전년도 성적을 우리가 봐야 되니까 100분입니다. 어디가 같은 데 보면 전년도 성적이 나오는데 100분위 가지고 비교하시는, 표점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환산 점수는 비슷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따져보면 냉정하게 100분위 가지고 유분위를 따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원 원칙을 정해야죠. 근데 지원 원칙은 어떻게 정하느냐라고 하면, 지원 원칙은 내가 모험할 거냐 신중을 기할 거냐를 정하면서 동시에 필요한 사실은 내가 어떤 걸 보고 그 대학에 갈 거냐는 거예요. 이를테면 동문대 특허를 보냐. 동문대 특허야 뭐 이를테면 고려대학교 정말 동문들 끈끈합니다. 그죠? 아니면은 학생 규모를 볼 거냐. 가는 큰 학교가 그냥 작은 학교냐. 또는 뭐 신입생 충원율이나 중도 탈락률 또는 경쟁률을 볼 거냐. 또는 지난 그 12월 28일인가 발표가 됐는데요. 각 고등기관들의 취업률이 발표가 됐는데 취업률을 보고 갈 거냐의 문제, 아니면 등록금이나 기숙사가 있냐 없냐, 심지어 어떤 대학은 등록을 하면 또 일정 현찰로 페이백을 하는 대학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대학을 갈 거냐 고민하시는데, 일단 이런 걸 한번 보시죠. 졸업 후에 진로 계획이 내가 있느냐, 내가 어떤 대학에 갈 거냐, 어떤 거를 먹고 살 거냐는 것이 있고, 더불어서 대학이 우선이냐 학과가 우선이냐. 대학이 우선이면 간판을 보겠다는 거고요. 학과가 우선이라는 얘기는 학과의 전망을 보겠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우리가 설문조사 결과는 브랜드를 보겠다는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대학 우선이 꽤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원 원칙을 정해줘. 올해 만약에 난 올해 무조건 대학을 가야 돼 라고 마음 먹으시면 합격, 휴학 가능 합격인 것이고, 안정지원을 많이 하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재수할까 말까 고민할 때는 아슬아슬하게 써라. 합격, 휴학 가능, 휴학 가능. 그 다음에 나 올해 재수 각오했어. 재수 불사. 뭐 이런 얘기 나오게 되면 휴학 가능, 휴학 가능, 불합격. 그러니까 좀 약간 이렇게 사양지원. 그러니까 난 올해 꼭 대학을 가야 되라고 마음먹으면 하향지원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재수도 한번 해볼까 그러면 하향과 적정을 섞어주시고, 나는 올해 무조건 재수할 거야 라고 하면 사양지원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수능 지원 인원수가 많이 변화가 되었죠. 그래서 수학 가형 비율이 증가했는데, 비율은 증가했는데요. 실제로 인원수는 감소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 비율의 증가와 인원수의 감소를 같이 보셔야 돼요. 비율은 늘었지만 전체 모집단 인원수가 줄었기 때문에 숫자는 감소했다. 근데 올해 자연계열에 신설학과들이 많아요. 특히
AI, 모빌리티, 데이터과 반도체 이런 데서 신설학과가 많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자연계들에게 대학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라고 봐요. 뭐 굉장히 그 의미 있는 과들이 많이 생겨서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제가 한번 인원수를 볼게요. 이 표를 보시면, 응시자가 보면, 국어인 경우는 공통이니까, 국어, 영어, 한국사는 공통이죠. 사탐 보시면요, 작년에 25만 명에서 26만 명으로 응시자는 한 4만 명가량이 줄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근데 과탐은 보시면 21만에서 18만으로 줄었습니다만은 비율이 늘었죠. 그러니까 자연계생들한테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설학과 많이 생겨서. 그래서 이 도표를 가만히 보시면 인원수가 줄었는데 문과가 더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문과한테 유리할 것 같으냐? 그럴 수 있겠지만 과는 오히려 이과에 좋은 과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과들에게 오히려 기회가 됐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학 내 학과서열은 고정되어 있느냐? 고정되어 있지 않다니까요. 보시면 상위권 대학에서는 오히려 비인기학과가 즉 배치표에 아래 있는 학과들이 더 성적이 높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70% 컷하면 연대 경영보다 연대 식품 영향이 더 높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옛날에도 뭐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나친 하향 지원은 금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특히 명문 대학들은 하향 지원하면 더 몰릴 수 있으니까 적정 지원하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종이 배치표 얘기 좀 하겠는데 아까 제가 몇 번 강조해요. 종이 배치표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배치표는 유동적이고 종이 배치표는 고정적이라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온라인 배치표를 더 좋아하지만 입시기관들이 필요가 없다면 만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이 배치표 점수를 한번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온라인 모의 지원과 종이 배치표를 적절하게 믹스 앤 픽스를 해서 가셔야지 이게 그냥 하나만 가지고 보시면 안 됩니다. 특히 온라인 배치표는 여러분들이 많이 몰리면 바꾸잖아요. 바꾸니까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종이 배치표도 무시할 수 없다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성적대별 패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그 자료집에 동대문구청에서 발간한 자료집에 보면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그 모집군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가군서 A대학 지원한 친구들이 나군하고 다군에서 어떤 대학을 지원하냐를 저희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놨습니다. 그거 보시면 나중에 추가 합격 같은 걸 논의할 때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점을 좀 봤으면 좋겠고요. 또 자료집에도 있고 유튜브 채널에도 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과별로 모집권을 바꾼,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성균관대학교와 중앙대학교가 큰 그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보시면 합격 당락이 어떻게 좌우될지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외국어 한문 교체 문제를 언급할 수밖에 없는데 내년부터 이게 많이 없어집니다만은 뭐냐면 제외국어 성적을 사회탐구 한 과목하고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붙은 친구들이 무려 한 20%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소리할 수 없는데 주요 대학 가운데 약 20개가 조금 못 되는 10여 개 대학이 인문계 지원 시에 탐구 한 과목을 제2국어로 바꿔줍니다. 근데 점점 감소하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보면 건국대, 경희대, 광운대, 동국대, 서울시립대, 성대, 성신여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여대, 한양대 등이 바꿔줍니다. 이게 여러분 의도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꾸면 자동으로 바뀌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동으로. 여러분들 그러니까 학교 프로그램이 가져가는 거. 그리고 성신여대는 인문계만이 아니라 자연계도 바꿔준다 그런 얘기고요. 서울대학은 등급별로 차등 감점을 합니다.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영향력을 보겠는데요. 학생부 영향력이 없다고 많이 얘기하지만 실제로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미미하죠. 이 무슨 말? 아니 상당히 있는데 왜 미미하냐? 상당히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입시는 0.12, 0.23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 학생부 성적 0.1 정도 굉장히 의미 있게 특히 한양대학 같은 경우는 나군인가에서 학생부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거 무시하시면 안 돼요. 지방대학은 많이 반영합니다. 여러분 그 점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시면 곤란합니다. 학생부 영향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인원수가 배치표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 배치표나 인원수는 잘못된 거죠. 나중에 수시 2월까지 합치면 되는데
2월 인원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갑니다. 수시에서. 보통 1, 2등급에서 40%대가 이탈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을 쭉 돌아보면서 도대체 우리 반에서는, 우리 학교에서는 어떻게 애들이 빠져나가나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2월 인원도 파악하고 수시에서 얼마나 빠져나간지를 아셔야지 애들을 체크하기가 쉽다는 내용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건 1월 5일 이후에 각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 다음에 경쟁률 얘기를 다시 한번 하겠는데, 경쟁률 얘기가 나오는데, 경쟁률은요, 우리가 3년 거를 좀 지켜보셔야 되는데, 시중에 보면 3년 경쟁률을 발표한 데이터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2년보다 높으면 그 다음에는 하락하게 돼 있고, 또 이런 것도 보셔야 돼요. 특정 학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학교가 떨어지는데 이과만 올라간다. 그럴 수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 학교는 올라가는데 이과만 떨어진다 또는 올라간다.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럴 때 그 학교 경쟁률의 변화가 있으면 합격선 예측도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근데 보통 보면 여러분 어느 1월 7일부터 접수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그 마감하는 날 한 2시쯤 마감 직전 경쟁률을 발표하는데 그때에 한 40% 정도가 소나기 지원을 해요. 근데 데이터를 내보면 마감 직전에 그렇게 지원하는 아이들의 합격률이 높지가 않다고 하는 경희대학교의 진술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일단 여러분 이런 것도 있거든요. 마감하는 전날, 만약에 1월 9일이 마감이면 1월 8일 날 접수하는 애들이 합격률이 제일 높습니다. 이러한 재밌는 데이터도 경희대학에서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경쟁률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마감 직전 경쟁률이 낮고 모집 인원이 적으면 최종은 높아진다. 그렇습니다. 마감 직전 경쟁률이 낮고, 그러니까 마감 직전은 오후 한 2시쯤 발표하는 거예요. 그때가 지나치게 낮으면 최종은 높아집니다. 2번 마감 직전 경쟁률이 높으면 최종은 그렇게 높아지지 않는다. 그렇죠. 왜냐하면 애들이 몰렸네요. 애들이 피하니까 높아지지 않아요. 3번 마감 직전 경쟁률과 입시 결과는 큰 상관이 없다. 그렇고요. 4번 모집 인원이 많은 학과는 경쟁률이 급격히 높아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집 인원이 많다는 얘기는 지원을 많이 해야 경쟁률이 올라가고 지원을 엄청, 그러니까 구덩이가 크니까 물건이 많이 왔다 갔다 해야 티가 나는 거예요. 그런 거. 그 다음에 5번 비인기학과의 경쟁률이 오히려 높을 가능성이 많다. 왜? 올해 같은 경우 하향 안정지원 있죠. 또 명문대학교 간판을 중시하죠. 그러다 보니까 비인기학과, 명문대학의 비인기학과들이 오히려 경쟁률이 높을 수 있겠다. 그다음 6번 마감 하루 전 지원자가 실제 적정 성적대 지원자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경희대학교 데이터도 마감 직전, 즉 D-1일차에 접수하는 친구들이 오히려 더 확률이 높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3일차로 2, 3일차에 안정지원자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볼 건 뭐냐면 그 대학, 그 학과의 3년치 경쟁률 데이터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3년치보다 올해가 낮다라고 싶으면 올해 커트라인 내려간다고, 3년치보다 올라간다고 치면 이거 올해 커트라인 올라가겠네. 그러니까 3년치 경쟁률과 이걸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올라가냐 내려가냐가 짐작할 수 있어요. 어쨌든 동시간대 3년치 경쟁률을 비교해서 올해가 높으면 올해 커트라인 올라가고 올해가 낮으면 올해 커트라인은 내려갑니다. 그런 거를 여러분 아까 얘기한 그 경희대학교 데이터를 제가 보여드리면 그 D-1일차라고 하는 것이 원수 접수를 마감하는 전날입니다. 전날에 합격률이 제일 높은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마감하기 직전에 접수하는 친구들은 16.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경쟁률이 굉장히 낮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날 접수하는 친구들은 자기가 붙은 대학 가운데 제일 좋은 대학이기 때문에 그런 대학에서 사실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등록률이 높다는 얘기는 그 대학에 목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얼마나 목맸으면 누치 지원을 하겠습니까? 그런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걸 점수 때 대학을 환산 점수를 봐야 돼요. 근데 환산 점수는 공식에 나와 있죠. 반영 비율과 이런 걸 다 가산점 가중치를 넣어서
환원수를 하는데 이건 여러분 손으로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UA 같은 데 가셔서 합격 진단을 넣어보면 한눈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점 점수가 벌어지고 좁아진 정도를 보시죠라고 얘기했는데 작년과 비교해서 이 만점과 1등급 사이에 몇 점이 벌어졌는데 인원수는 몇 명이 벌어졌냐 이런 거 여러분 보셔야 되거든요. 한번 보시면 이건 평가도하는 도수 분포표에 나오는데 보시면 그거 볼까요? 작년에는요 1등급과 그러니까 최고점하고 1등급 사이에 그 약 9점 차이가 났습니다. 9점 차이. 9점 차이에 약 15,000명 정도가 이렇게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44, 130이니까 13점 차이. 13점 차이에 18,000명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점 차이가 되죠. 그러니까 오히려 올해 국어는 아주 잘게 쪼개졌기 때문에 변별력이 있다 그 얘기고요. 그죠? 근데 2등급에 가면은 인원수가 비슷해지지만 점수는 비슷한 점수 차이는 비슷한데 1등급 차이가 그죠? 그런데 문제는 인원수는 여긴 29,000명인데 여긴 35,000명이잖아요. 이렇게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변별이 됐다 그런 얘기고요. 다음 수학 가형을 볼까요? 수학 가형은 작년도에는 보면 130에서 128이니까 약 6점 차이인데 올해는 7점 차이로 벌어졌다. 그리고 표점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지난해보다 가형이 어려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런가 하면 1등급, 2등급 차이는 지난해에는 약 6점 차이인데 올해는 7점 차이로 벌어졌다. 그러니까 수학 가형 같은 경우는 더 이렇게 벌어졌어요. 벌어졌으니까 그만큼 변별력이 있는데 수학 나형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는 149, 135니까 약 14점 차이가 14점 차이에서 15,000명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6점 차이에서 12,000명 정도가 있는 걸 보면 오히려 수학 나형은 이렇게 찌그러졌다. 뭉뚱그러졌기 때문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생겼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런 걸 좀 확인해 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화면에서 도수분포를 보여드립니다. 보면 이건 국어의 예인데요. 작년과 올해 도수분포를 보시고 동점대, 그러니까 점수대별 동점자 숫자를 파악해서 동점자가 많으면 내 점수대에서 그만큼 애들이 몰리는 거기 때문에 경쟁이 더 치열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건 평가원 홈페이지에 가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표를 주목하라. 아마 요즘에 각 대학들이 변표를 발표합니다. 변표를 발표하는데 무슨 말이에요? 변표가 변한 편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난해나 올해나 마찬가지인데 탐구 영역은 등급 그 과목 간의 표점 격차가 크죠. 10점 이상 나거든요. 그럴 때 과목 간의 유불리를 없애기 위해서 변표를 주는 겁니다. 대학들이 이제 조정하는데 그러니까 원칙은 뭐냐면 같은 백분위는 같은 표점을 주는 건. 근데 이것이 점수 격차를 줄이면 물보정 거르고 점수 격차를 키우면 불보정 거르는데 올해는 뭐 불보정, 물보정 그냥 보통 수정을 할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보면 같은 백분위는 같은 표점을 받는 거니까 한 10점 차이가 한 5점 차이로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점을 보시면 되는데 이 변표는 우리가 꼭 좀 아셔야 돼요. 이건 각 대학교 홈페이지에 나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챙겨라 그랬는데 무슨 데이터를 보느냐는 건데 일단 경쟁률 그리고 인기도 같은 거 그 다음에 군별 지원 정보 어떻게 이동 이거 우리가 다 여러분 나눠드린 그 자료집에 보면 다 있습니다. 수시 미등록 충원자 수도 있고 추각자 수도 있고 반영 비율의 변화 학생부의 비중 이거 특성학과나 신설학과 특히 신설학과는 모빌리티, AI, 인공지능, 뇌인지, 데이터과학, 반도체공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올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시 2월 인원을 주목하라. 전제보다 정원이 늘어납니다. 많게는 60%까지 늘어나기도 하고요. 또 일부 학과는요. 수시에만 모집하던 학과들이 정시에도 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배치표에는 없는데 뭔가 과에서 모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들이 빵꾸나기 쉽죠. 그런 과들에 가면 성적이 낮아도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배치표에 없는 과를 찾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최상위권 대학 쪽에 2월 인원이 많고요. 1월 5일 이후에 2월 인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차 지원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수학 나형이 상당히 어려워서 표점이 높았기 때문에 문과애가 수학 나 때문에 이과를 교차 지원할 때는 유리한 면이 있었는데 올해는 수학 가나형의 표점 만점이 똑같기 때문에 특별히 유리한 점이 없거든요. 그렇게 보면 교차 지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수학 가형과 과탐에다가 점수를 많이 주는 가산점인 경우는 교차 지원할 때 문과 친구들이 상당히 불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걸 따져서 지원하셔야 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가산점 얘기를 좀 전에 했는데 수학 가형과 과탐에 가산점 부여하는데 보통 5%까지는 만회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10%, 15% 올라가면 그 가산점을 문과애들이 만회하기가 쉽지 않아요. 수학 가형과 이런 거에서. 그래서 보통 수학 가형, 과탐 혹은 과탐 2에 가산점을 주는데 그럴 경우에 문과애가 만회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 합격이 꿀이다 그랬는데 추가 합격은요, 아시겠습니다만은 추가 합격은 가장 좋은 거죠. 복수 합격 때문에 이제 가나다군 세계에서 지원하니까 그럴 때에 추가 합격 올해 끝까지 땡길 겁니다. 그래서 추가 합격의 기회도 많아질 거니까 그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특히 다군 같은 경우는 추가 합격 기회가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군은 모집 인원은 적고 그 지원자는 많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그래서 다군은 예비번호를 안 받아도 붙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기를 내셔서 지원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나다군은 어떻게 지원하냐라고 하는데 가나다군은 아시겠습니다만 가군, 나군, 다군 하나씩만 하는데 이런 거죠. 가군서 안정 지원했으면 나군서 소신 지원해도 됩니다. 세 개를 다 붙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신과 안정을 섞어 가시는데 다군 지원할 때 주의할 게 다군은 교차 지원할 만한 과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기 때문에 홍대, 중앙대, 한국외대가 있는데 그 과들이 엄청 치열하죠. 그래서 교차 지원까지 염두에 두시고요. 보통 중상위권 수험생은 가군과 나군에서 소신 지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한 군에서 안정 지원하는데. 근데 저는 어느 정도 성적이 되면 다군에다가 한번 질러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근데 성적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입결을 조심하라 라고 얘기했는데 입결은 입시 결과의 준말입니다만은 작년도와 올해 변한 게 많죠. 특히 선발 방법이 변한 대학들은 입결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입결을 제대로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 입시 결과는 맹시는 금물이고요. 100분위를 표점으로 취하는데 100분위와 100분위를 비교하는 것이 제일 좋은 거고요. 또 하나 주의할 점, 대부분의 합불 자료에는 제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거보다 높을 수도 있습니다. 왜? 제외가 없으니까 제외거를 탐구로 바꿔주는데 제외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보다 약간 높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어디 가나 대학교 홈페이지에 가면 입시 결과가 다 들어있고 또 저희 UA.com 사이트에 오시면 주요 대학 입시 결과가 파일로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가에 가시는 것보다 저희 회사에 오셔서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모의 지원 얘기하겠는데 모의 지원은 모의 지원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앞에 모의 지원은 그냥 해보는 거, 뒤에 모의 지원은 뭔가 역적 모의, 뭔가 꾸미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에 게 아니라 뒤에 거로 해라. 그래서 모의 지원을 보고 뭔가 꾸미는 게 좋은데 보면 모의 지원은 하향 안정 지원을 부추깁니다. 왜? 경쟁률이 가득 올라가면 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알아서 해주면 좋겠습니다. 모의 지원에 지나치게 높다 그래서 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 남들이 피할 거기 때문에 나는 지원하면 되겠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감 직전 경쟁률이 배신자일 수 있다. 마감 직전에 경쟁률이요. 아주 뭐라 그럴까. 우리에게 배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감 직전 경쟁률이 너무 낮으면 최종 경쟁률은 올라갑니다. 다시 말하면 만약 거기에 이제 A, B, C, D 학과가 있는데 보면 A 학과가 제일 높고 B 학과가 제일 낮잖아요. 근데 이걸 최종적으로 2시가 아니라 6시, 7시에 마감하고 보면 B 학과가 랭킹 1위로 올라가 있고 A 학과는 중간에 머무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직전 경쟁률이 너무 낮으면 최종은 올라간다. 그리고 이 점을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얘기를 마무리 지어가는데, 일반적으로 빵꾸의 법칙, 이러면 빵꾸의 법칙이 있습니다. 빵꾸의 법칙이 있는데, 보시면 한 6개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6개 정도의 학과는 빵꾸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뭐, 보시면 이런저런 그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뭐, 종교 색채가 강화되거나, 너무 인원수가 많거나, 인원수가 너무 적거나, 이러면 빵꾸가 나는데, 대체로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빵꾸의 법칙을 제가 6개를 설명드리면, 첫째, 최상위권대 최상위권 학과. 그러니까 무지하게 좋은 대학에 무지하게 좋은 과가 의외로 빵꾸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들이 겁나서 지원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커뮤니티나 언론에서 뜨는 과. 여기 이 과 매우 핫해. 그러면 애들이 쫄아서. 그러니까 빵꾸는요, 한마디로 쫄아서 못 가서 빵꾸가 나는 거거든요. 미달하고는 다른 거예요. 미달은 지원자가 못 채우는 게 미달이고, 빵꾸는 지원자는 제대로 채웠는데 점수가 의외로 낮은 게 빵꾸죠. 굉장히 낮으면 핵빵꾸라고 그러는데, 빵꾸는 일단 애들이 쫄아서 못 가니까 빵꾸가 나는 거기 때문에, 첫째, 최상위권 대학의 최상위권 학과는 빵꾸 나기 쉽다. 그 다음에 커뮤니티나 언론에서 뜨는 과는 역시 빵꾸 나기 쉽다. 그 다음에 장래에서 선발 방법에 큰 변화가 있으면 점수가 애매하기 때문에 빵꾸 날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배치표에 보시면 배치표 맨 위에 있는 그런 과들. 그러니까 과대평가된 거죠. 너무나 고평가된 그런 과들에서 빵꾸가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수험생들이 기피하는 조건이 붙은 과. 그러니까 뭔가 제약이 많은 것. 그러니까 정시임에도 불구하고 수능 최저가 있다거나, 아니면 대학교 마치고 군대를 가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들은 애들이 기피할 수밖에 없죠. 또 그냥 수능만 심플하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 내신 플러스 면접 이런 게 있으면 피곤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수험생들이 기피하는 조건이 붙은 과는 빵꾸 위험성이 크다. 두 번째, 배치표에서 과대평가된 과 역시 빵꾸 위험성이 크다. 세 번째, 선발 방법에 큰 변화가 있는 과 역시 빵꾸의 방법이 크다. 그 다음에 커뮤니티나 언론에서 뜨는 과도 빵꾸의 위험성이 크고, 최상위권 대학의 최상위권 학과도 빵꾸의 위험성이 큽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성적 발표 후의 지침과 전략을 아주 간단하게 빨리 정리했는데, 아마 일부에서 우리 백선환 팀장, 백선환 센터장의 강의가 다 있었기 때문에 전 뒤에서 간단하게 마무리했고요. 자,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좋은 대학의 원서를 쓰시는데, 원서는 UA 어플라이로 쓰시는, UA가 유니버시티 웨이예요. 대학 가는 길입니다. 이 UA를 타고 대학 가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UA의 홈페이지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UA 어플라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 하나 하고 여러분에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강의를 여러분 열심히 들으셨는데, 아주 간단하게 정리했는데, 동대문고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올해 원하는 학기 입학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누가 비느냐? 동대문구청 모든 임직원, UA 모든 임직원들이 여러분 간절히 비니까 오늘 강의 잘 들으시고 좋은 대학 가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 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올해 합격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